자, 이번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이 별로 그렇게 정성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그냥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수 언론까지 다 나서가지고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큰일 났다.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바꿀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개표 다른 방송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한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보고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람이 처절하게 반성해서 본인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흔치 않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일례로 보면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 보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재산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야 이렇게 살면 인생 힘들어질 수가 있어. 또는 국정원 대표수사팀장 돼도 정권이나 이렇게 각을 세우면 인생 힘들어질 수가 있어. 됐어. 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돼.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도 그런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대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이러면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해도 나 이렇게 살아왔고 이래서 사실은 대통령까지 이 성공 방정식으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야 네.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바꿀 거다? 대통령이 늘 하는 말 중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뭐 좋아 빠르게 가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그게 내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신과 아집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집인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여전히 오늘 매치도 보면 소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친한 친구가 있어서 옆에서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없죠. 그렇군요. 자,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하나의 행동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네. 대화와 타협의 대상자로 생각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네. 아니면 최소한 다른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네. 뭐 그냥 본인 말로만 국민은 옳아요, 국정기조 바꿀게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할게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죠.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대화 파트너 인정 안 하는데 국정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네? 인제? 네. 근데 만나기만 할 것 같아요.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고. 나 진짜 만나서 만나는데. 만나서 59분 동안 혼자 얘기해요. 네? 59분 되면 얘기하고 뭐 얘기 잘 들었다 그러면 가라고 그러고. 이번에 그 그러면 안 박다 되죠. 비대위원장 만나서도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일단 옆에서 전부들 얘기하니까 듣긴 들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라고 하고 근데 속으로는 내가 어제 그 게임을 몇 판까지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하고 제대로 경청. 청은 있지만 경청은 아닌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상상을 해봅니다. 듣고 또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만나세요. 되는데. 만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당이 지금 당장 뭐 탈당 요구가 나온다 만다 얘기도 있고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찝어서 임명하는 듯이 여당 당대표를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본인 뜻대로. 그건 어마어마한 권력의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친명계, 찐명계 중진 의원들보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돼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당권 도전할 것이고. 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할 말하는 집권여당 만들겠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그립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달리 당에서 네.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당에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한다. 탈당 요구까지 할까요?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건 뭐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진짜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네. 모를까. 지금은 뭐 집권여당이라는 지위를 국민의힘이라는 소속된 의원들도 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일부 의원들이 일단 대통령과
많은 의원들이 내심은 대통령과 거리두기하고 비판을 하겠지만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100석 이상은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서 갈 것 같아요. 외양상.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까 대혼란 시대가 올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수도권에서 안철수 후보랄지 나경원 후보랄지 살아 돌아왔잖아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졌지만 나름의 희생하는 모습은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대통령과 자신들도 이제 안에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진 목소리는 내지만 이분들의 특성이 세력이 없어요. 네. 이분들이 그냥 MBTI 자체가 세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계속 각을 먹고 그 목소리를 키우려면 에코를 만들려면 자기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만들어가서 어떤 대항하는 모습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메시지가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을까. 네.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서 중간에서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는 혼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재옥 지금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나 네. 다음번에 뽑힐 원내대표가 다음번 전당대회 때까지 당대표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제도와 룰을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저는 국민의힘을 망친 원흉이 정진석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원래 당원 50, 일반 국민 50이었는데 그걸 당원 100%로 맞아요. 바꿨어요. 네. 유승민 전 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바꿨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희대의 망언을 했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로만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룰부터 바꿔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러야지. 네. 또 이제 그 룰 그대로 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찐유 세력들이 미는 사람이 허수아비 당대표가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룰 좀 바꾸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 하기 전에 룰을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앞에 놓인 것 중에 아까 뭐 특검 뭐 여러 가지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 이런 특검들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네. 다루기 위한 특검입니다. 이건 이미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181일째인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를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 새로운 국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여당이 대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로 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메시지와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이. 네. 난 달라.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피해자 논리. 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피해자라면 전국에 줄을 선다. 나도 피해자가 되고 싶소. 네.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추정으로 대통령의 앞길을 예측하는 거는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대통령 스타일에서 행동을 예측해야 된다. 특검은 당연히 거부권을 대통령이 일단은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이 네. 제2결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어떤 힘겨루기를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8석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108명 중에 9명만 넘어오면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시잖아요? 네. 아니구나. 먹을 거 보려고 그랬구나. 우린 PPL이 네. 중요합니다. 또 이쪽으로 PPL이 넘어오는 줄 알았는데, 쓰러졌다고 치니 대화보다. 또. 예. 네. 그래서 그런 팔아야. 국면이 생길까? 근데 사실은 10%도 그렇게 넘어오기가 또 쉽진 않을 거다. 손 들고 반대한다는 게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대혼란 시대가 될 거라는 거는 사실 특검법이 과연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에게 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말로만 대통령한테 바뀌라고 하지 말고 당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행동으로 대부분 보여주지 않겠죠. 그걸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 지금 아니구나. 그죠? 당선자가. 당선인이? 이제 6월이 돼야 되니까. 안철수 의원이 자, 그러면 나를 8명 따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네. 그럴 것 같냐?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분들의 특성을 봤을 때. 그래서 MBTI를 보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면을 상상하면 네. 일단 대통령 특검 무조건 거부권. 네. 왜냐? 그 특검을 수용하면 본인한테까지도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종섭 대사까지 보냈는데. 보냈는데 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내일이 어떻게 되든 저는 무조건 대통령은 반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반대할 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 안 된다. 행사는요.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국정 운영 기조로 삼지 못할 때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네. 뭐 본인과 가족을 향한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만큼은 스스로 받아들여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네. 뭐 대통령도 조사 받을 수 있죠. 잘못하면은 뭐 기소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일단 기소될까봐 그러는 거죠. 기소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 형사 재임 소송 기간에는 안 안 되죠.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님 특검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정 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장소장님 이것도 쇼츠 만들겠는데? 이거 만들지 말아요. 왜요? 장소장님- 무서우세요? 아 무서워요. 장사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인 일반적으로 어떤 압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절 같은 거잖아요. 대응 같은 거. 네. 여기서 저라면 여기서 저라는 네. 이런 예절인데 그게 안 통하는 거를 관례가 안 통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힘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힘겨루기로.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할 일은 최소한 8표 이상을 우리가 더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액션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게 또 치열한 수싸움이 또 벌어지겠네요. 근데 그런 여기서. 게 그냥 무조건 뭐 특검 들어가. 왜 최상병 특검은 다른데 한동훈 특검이나 뭐 이런 걸로는 못 그려줘. 설득력이 있어야 돼. 네. 그 설득력을 가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저는 야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그러면은 과연 이제 정치 행보를 다음부터 아예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언론에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했는데 앞으로 미래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정치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오늘 저 사퇴 선언문은 정치 선언문이라고 전 보여져요. 아, 그래요? 나 정치할 거예요. 라는 선언문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수순으로 다시 국민의힘에 복귀를 할까를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쉴 것 같은데 그 쉼표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도 있고 쉬면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따봉! 따봉! 와 왜요? 맛있다. 아니 아까 이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또 받아주기로. 따봉을 이렇게 따따봉 이렇게 하셔야죠. 역시 송채경왕의 저가 따따봉. 얘가 엄청 커요. 오 살이 막 나온다. 이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 순살 우럭도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 공덕포차 특별 이벤트로. 한마디로 지난번 도다리 쑥국보다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오, 진짜로? 국물이 네. 도다리 끝내줘요. 쑥도 맛있었는데 그거보다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난 한 3배 정도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긴 해요. 강추합니다. 이거 꼭 사서 드셔보십시오. 오늘 준비한 상품은 통영 우럭 매운탕과 순살 양념게장, 통영 볼락 무김치입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쉴 것 같은데 그 쉼표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도 있고 쉬면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선거 패배의 큰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슬슬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네.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는 프레임에 네. 아무것도 보수파 진영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본인이 선거 패배의 뭐 주역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으로부터 한동훈의 리더십과 권위가 나왔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 못 하거든요.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런 전통성 있는 선출직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전당대회 때는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그런가요? 나와라라고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오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나오겠네요? 이제 할 말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네.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패배를 못 치러 선거 패배를 한 비대위원장이야 당대표야 이러한 프레임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그걸 극복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수 차기 지도자, 진보 차기 지도자에서 보수 차기 지도자에서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택하는 차기 지도자다. 국민적인 신망과 뭐 여러 가지 인정을 받고 있다. 여전히 그래도 한동훈이더라. 뭐 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네. 쓱 당대표가 되는 지름길로 가는 건데 그게 만약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오면은 네. 당대표 도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뭐 보세요? 당연히 전당대회 나올 거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왜냐하면 네. 정치적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욕구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인간적으로 이제 MBTI 분석을 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 어쨌든 인생 사람들이- 처음에 실패 아니었을까요, 이번이? 그렇죠. 네. 인생 처음에 큰 실패였을 거예요. 네. 예. 그럼 왜냐면 법무부 문재인 정부 때 검사로서 4번의 자천을 당하지만 법무부 연구위원까지 가고 그건 남이 한 거고 네. 자기는 바른 말하다 자천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동훈 본인의 위원장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네. 나는 내일 하다가 한 거다. 그건 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번엔 어쨌든 자기가 깃발을 들고 물론 뒤에서 더 크게 깃발을 든 지분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깃발을 들고 한 건데 참패를 했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만회하고 싶겠죠. 네. 평생 그 기억으로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내가 진짜로 내 뜻대로 제대로 하면 난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소장님 뭐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실패라고요? 지금 실패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실패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가요? 시라고 저의 해. 실패가 아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표정도 절묘한 거 고르셨네. 그거 갖고 다니는 거죠. 캡처를 아니, 지금 이미지 골랐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 도전을 하려면 도전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의 당직자 뽑는데 도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공간을 대통령이 열어줄까? 전당대회 않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네. 한동안. 그게 대통령 뜻대로 또 되는 건가요? 아니 비대위원장 체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전에 무조건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행 체제로 지금은 윤지옥 대행 체제로 가고 네. 그 다음에 그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뽑으면 비대위원장 1년까지 갈 수 있지 않나요? 6개월. 6개월밖에 안 되나요? 그래서 연장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뭐 자기들 마음이죠. 네. 그래서 너 해 그러면 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을 그리고 지금 그 중간에 리더십이 있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리더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리더십들이 확 끌고는 우리 대통령 뜻과 다르게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다 관리형들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빨리 열릴까?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한동훈 위원장을 이길 만한 사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게 하도록 놔둘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점이 다른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전당대회나 지도부 구성에 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상황이 됐다. 리더십을 상실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끝났죠. 뭘 관계가 아, 뭐 어떻게 끝났다? 돼요? 이제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났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네. 이제 완전 끝장났어요. 이제 혹시 뭐 내전. 혹시 한동훈 대중한테. 위원장이 빌려준 돈이 있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관계가 없다. 네. 각자의 길을 갈 뿐이다 이제. 서로 이제 아주 원수처럼 생각할 수가 그냥 있어요. 갈등의 상황 그대로 쭉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아니면 물리적인 네.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폭력적인 행위는 뭔가요?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언론의 단독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사가 하나 날 수도 있겠지. 인터뷰를 해서 아니 그러면 뭐 비리와 관련된 사실 뭐 딸 논문 관련 뭐 이런 기사가 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정부발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네. 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